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게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켓 테스트를요. 예를 들면 뭐 그럼 티셔츠가 제품의 차별화하는 가장 큰 요소가 프린트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프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그 만나 뵙게 되는 바로 그 재테크 전문 유튜버 맞으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주원규 씨. 네네. 진짜 실제로 월급 네. 180만 원의 직장인에서 5년 만에 월세 100배. 이거 저희가 딱 타이틀 뽑은 거 진짜 맞습니까? 그죠. 맞아요? 100배가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죠. 1억 8천이야 월 수입이? 월 1억 8천 넘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야, 연이 아니고 야, 우리 그 감독님도 찍다. 어우. 그러니까 100배라고 했을 때 월이 아니라 연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다. 그러면 억대 연봉이시구나. 근데 근데 손을 왜 잡았어요? 예? 왜 잡았냐? 저도 모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83만이면은 굉장히 네. 많긴 하지만 유튜버 수익 갖고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올리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유튜브 외에도 사실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명수 형하고 말이 비슷해. 돈 되는 건 다 한다라는 게. 부동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쇼핑몰도 하고, 쇼핑몰은 무슨 쇼핑몰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 쪽.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게 이제 일단 부동산 임대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온라인 쇼핑몰에 유튜브 이런 걸 총수입을 따져서 뭐 아까 수입이 100배로 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뭐 사실 나갈 수 있는 방송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심도 깊은 인터뷰는 돼요. 그렇죠. 심도 깊은 인터뷰는 합니다.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중요한 핵심 부분만 깔끔하게 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여쭤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 그런 얘기인데 아니. 그건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지 지금.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그 경제 TV PD님이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경제 TV. 네네. 그 주식 방송 이런 거 하시는. 그쵸. 야 그러면은 이게 경제 TV에서 PD님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네. 그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우셨나 봐요. 그쵸. 그때 제일 많이 배웠죠.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근데 이게 방송 PD에서 왜 갑자기 네. 방송 사실 방송국 PD님 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 PD님이 계시니까. 얘기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PD가 PD를 어려워해요? 아니 근로시간 대비 예. 수입이. 그래. 이런 걸 이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PD의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근데요? 가보니까 거기에 꿈이 없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나요? 뭐 월요일에 출근해서 수요일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예. 맞아.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뭔가 이제 급여가 저 같은 경우는 180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월급을. 네네. 근데 방송 PD님인데 좀 월급이. 그치, 케이블 쪽은 조금 더 낮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식권도 나오고 기본급만 얘기를 하신 거죠? 기본급.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급여가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는 막 1,000억, 2,000억, 뭐 1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작가님이랑 회의하는데 주머니 보면 5,000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공허함에 상실감도 있고 막. 오죠. 오죠, 여기에 오죠.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네. 그런 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마트를 내가 걱정을 하는 거를. 내가 편집을 하고 자막을 쓰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고 나서 야 어떡하냐 이제 이마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로 가는데 이마트가 잘 할 수 있을까? 거기가 근데 끝나고 구내식당 가가지고 야 식권 있냐 없냐 막 그러니까 이게 야 거기서 오는 오겠다. 네네네. 저 이게 옆에서, 진짜 약간 현타잖아요. 옆에서 듣기만 해도 오거든요. 우리 사실 여기 PD님들 많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멍하게 듣고 있네. 지금 아, 조영아 너도 떠날 생각하니? 눈이 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요즘
이 제작비의 압박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PPL 이거 지금 사실 여기저기 영업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저도 영어 열심히 뛰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증권사 다 돌아다니고. 처음에 이 렌탈 스튜디오를 했었거든요. 렌탈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런 스튜디오 촬영 렌탈. 공간을 대여해주는 거. 예, 네. 그런 걸 요즘 그 했었는데. 렌탈이 그 굉장히 좀 뭐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근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까? 월 400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은 돈 들어가는데 한 8천 정도가 필요했는데 네. 동업하는 분이랑 음. 4천씩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양쪽에서 200씩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싸움도 나고. 그렇지. 동업자끼리 또 처음에 싸우고. 예상했던 건 뭐 얼마 정도였어요? 월 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뭐 한 3, 400이라도 벌면은. 벌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나눠서 한 200, 150 이렇게 나누자. 아니 근데 네. 그랬다가 이 렌탈이 좀 한마디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려 세웠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에 네이버 쪽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 마케팅을 했어요.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 만들어 가지고 광고 돌리고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돌아서게 됐죠. 아, 이제 수익이. 네, 그 전에는 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영업하고 MD 분들한테 영업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 방식에서 그냥 매스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면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확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00만 원 적자에서 그때 이제 동업하던 분이 적자 시절에 네 혼자 해라 하고 나가고 나갔구나. 아,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뭐 빚을 내 가지고 버티면서 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딱 70만 원이 찍힌 날. 와, 딱 봤는데 원래 하루에 한 건도 예약이 거의 안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딱 70이 찍힌 거예요. 30일 계산해보면 2천만 원. 미쳤다. 야, 우리 이거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그게 한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까지 올라오게 됐죠. 이야. 1,0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퇴사를 한 거죠. 아. 네. 이게 말이 그렇지 이 과정이 이게 뭐 짧게 얘기해서 장난 그렇지만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저 맨날 울었어요. 왜요? 그거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예, 회사 일을 끝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아껴야 되니까 마이너스 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직원 대신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와이프 출근시키고 뭐 이러니까 아. 여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라고. 방송분들은 이제 일정 시간을 내가 낼 규칙적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고객에 대한 응대는 일정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아. 어느 날은 뭐 연락이 됐다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 수가 있죠. 7시부터 8시에 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럼 어느 날은 7시부터 8시였다가 어느 날은 또 오늘은 급해서 10시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은 밤샘이라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분들한테는 이게 좀 비추라네요. 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 제가 그 가난을 벗어나는 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억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1억을 잃는 게임이에요. 네. 그 동전을 던지라 그러면 근데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다 하죠. 당연히 돈만 있으면 하죠. 근데 문제는 1억이 없다는 거예요. 뒷면이 나오는 순간 1억을 바로 줘야 되는데 그 1억이 게임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50% 확률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게임을 더 작게 앞에 나오면 100원, 뒤에 나오면 10원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네. 10번 던질 수 있는 게임을. 상황이 안 된다면 네. 내가 10번 던질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자. 게임을 작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1,000만 원으로 10번을 쪼개서 네. 그렇게 만들어 보자. 네, 100만 원으로 100번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죠. 예. 왜냐면 제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 첫 번째 창업했을 때. 4천 끌어가지고 자영업자의 10%만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더 열심히 해야 그 10%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8천만 원 게임을 10번을 할 수 있었어야 그걸 도전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질 줄도 모르는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이 게임을 확률이 10%라 그러면 10번, 100번 해도 타격이 없는 게임을 하자. 이제 그게 제가 전하는 확률을 줄이는 거구나. 네. 그러다 이런 판을 보면은 만들어보자. 10번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승률이 뭐 3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40%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중에 한 번 터지면
그거에다가 다시 리소스를 투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도 그렇게 키웠어요. 유튜브 채널을 한 6개, 7개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 올라오는 거에 집중해서 한 거지.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개인 방송 같은 채널을 네.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시작합니다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뭐 한다면서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제 SNS도 브랜드 평가 6인데. 좀 들어와 주세요 했어요. 자신 있게 저희 그 SNS 팔로워 분들께 팔로워 분들이 한 70몇만 명 계신데 하루가 지나서 얼마나 들어왔을까? 딱 들어갔어요. 나 눈이 의심하시. 왜요? 왜요? 그래요? 219명. 구독자가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썰레임 뭐 썰레임이라고 해. 썰레임은 뭐야 그거? 설레발? 썸네일. 뭐라고, 썸네일. 썸네일. 아 설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썸네일을 모르면서 지금 유튜브를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게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켓 테스트를요. 예를 들면 뭐 그럼 티셔츠가 제품의 차별화하는 가장 큰 요소가 프린트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프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어.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블로그나 브런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제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이 박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좋아요는 공짜잖아요. 근데 공짜인 좋아요도 못 모으는데 돈을 받으면서 팔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조금 돼야 그래도 이걸 한번 좀 제작을 해서 한번 팔아볼까를. 팬이 한 100명만 모이면 장사 시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정도. 네. 상당한 그 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과거의 좀 생활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저는 안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변하지 말자. 이거는 한순간이다.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변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나온 거. 사실 PD일 때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출연자로 섭외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제작비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분 옆에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돈과 행복은 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행복이 어떤 기계라고 하면 이게 작동하기 위한 연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후배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 앞에서 밥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만날 때 그래도 보고 소고기도 사주고 뭐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5번 만난다고 치면 그 100만 원. 지금 택시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야, 돈 빵빵 쓰고 다니네. 아니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옷도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옷도 뭐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700~800만 원은 적어도 들어가더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 하고 싶은 게 더 많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또 그렇게 행복할 것인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조셉은 계속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품 사시는 것도 자신을 마케팅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금식에 팔아야 됩니까? 저는 금시계를 삼으로써 그게 바이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럴의 가치가 그 금시계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야. 자기야.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너무 오래돼.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야, 의자가 어떻게 된 거지? 야, 자기야.